등차 수열은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더해진 수열이 등차 수열이었고 그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했잖아요. 등비수열도 되게 비슷해요.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곱해진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하죠.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곱해진 수열. 이렇게 나가는 걸 등비수열이라고 하겠죠. 보시다시피 각 항에 보면은 이렇게 2씩 곱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이렇게 매기는 건 수열이니까 똑같겠고. 일정한 수가 곱해져 있는데 그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있죠. 등비수열은 비가 일정하다는 소리인데 일정한 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비가 일정하겠지. 1대2, 1대2, 1대2 이게 비가 같은 수열이잖아요. 그렇게 된다. 공비라고 한다. 끝이에요. 연습을 잠깐 해보죠. 똑같아. 자연수를 정의하거라는 함수이기는 한데 조금 귀찮기는 하죠. A의 네 번째 항은 A 첫 번째 항에서 세 칸 떨어져 있잖아요. 얘를 보면 세 칸이 떨어져 있다를 알 수 있는데 등차 수열은 이제 집중. 1로 갈 때는 덧셈, 1로 갈 땐 뺄셈이었어. 공차를 더하고 공차를 빼고 이랬잖아. 등비 수열은 곱셈, 나눗셈의 세 개야. 등차 수열은 덧셈, 뺄셈의 세 개고 등비 수열은 곱셈, 나눗셈의 세 개가 돼. 그러니까 A의 4라는 것은 A1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이 떨어져 있는데 값을 보더라도 여기 2에다가 하나, 둘, 셋, 2를 세 번 곱해야지 나온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칸이 떨어져 있는데 얘는 곱셈의 세 개니까 아래 세제곱을 곱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곱셈 나눗셈의 세 개니까요. A의 5라는 것은 A의 2에서 여전히 세 칸이 떨어져 있죠. 곱셈의 세 개니까 아래 세제곱을 곱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꾸 3만 나오냐. A의 7은 A의 2C 2를 할게요. 그러면 5칸 떨어져 있잖아요. 아래 5제곱을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차수열 때랑 되게 비슷하게 갈걸. 내가 있어. A1으로 나눴대. 이 말은 너 두 개가 몇 칸 떨어져 있느냐를 묻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A1만 제끼면 되는 거니까 R세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등차수열 때는 뺀 게 뭐 3D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등비수열에서는 나눈 게, 곱한 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되죠. A에 5가 있죠? A에 2로 나눴습니다. 너는 R세제곱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그 다음에 A7이 있어요? A2로 나눴죠? 나눴다는 말은 너가 몇 칸 떨어져 있니? 이렇게 묻는 거니까 아래 5제곱이라고 쓰면 될 일이죠. 뭐 이런 식이야. 거꾸로 나눠볼래? A의 1을 A4로 나눴다는 거지. 곱셈 나눗셈의 세 개다 보니까 거꾸로 나눴잖아요. 거꾸로 나눴으니까 수식으로 봐도 R세제곱분의 1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똑같이 가면 돼요. R세제곱분의 1 이렇게 가면 되겠죠. R세제곱으로 나눴어. 이렇게 보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A에 2가 있는데 A5로 나눴다는 거지. 그럼 몇 칸 떨어졌냐? 3칸이요. 거꾸로 나눴잖아. 격수치해야지. R세제곱 이렇게 하면 되고요. A에 2가 있고 A7로 나눠. 똑같지 뭐. R5제곱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돼. 여기를 잠깐 주목해서 보자. A7이 여기 있고 A2가 여기 있는데 5칸 오면 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잖아. A의 2는 A7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 뜻인데 얘가. A2는 여기 있고 A7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5칸 뺄해야지 이렇게. 등비수열은 1로 가면 곱셈, 1로 가면 나눗셈이잖아. 그러니까 아래 5제곱으로 나누면 되겠다는 거야. 근데 귀찮으니까 걔를 아래 5제곱분의 1을 곱하면 되겠어. 이렇게 쓰면 된다는 뜻이지. 이해했지? 거꾸로만 갈 수 있으면 돼. 여기 위에 걸로 해볼까? A의 2라는 것은 A의 5에서 몇 칸 떨어졌냐면 3칸 떨어졌는데 A2는 저기 있고 A5는 여기 있잖아. 3칸 반대로 이렇게 뺏겨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R세제곱으로 나누면 되겠다. 요 소리가 되고 R세제곱으로 나누라는 말은 R세제곱의 역수를 곱하라.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라고. 되겠죠? 공차의 정의는
나를 기준으로 앞에 항을 뺀 게 그게 공짜의 정의고 공비의 정의는 나를 기준으로 앞에 항을 나눈 것. 그게 공비의 정의 정도. 그래서 빼보면 돼요. 끝. 내용 이거였네. 으쌰. 미수열에 이거 좀 중요해. 등비수열의 합 유도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시그마를 공부하면서부터 몇 급수라는 것도 배우기 시작하고 미적분에 가게 되면 수열의 극한, 무한급수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 등비수열의 합 유도 과정을 아는 것은 여러 가지로 되게 중요하게 돼. 일단 써볼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야. a의 1 더하기 a의 2 더하기 an까지 합한 것이 어떤 수열의 합이겠지. 근데 지금 방금 배운 바에 의하면 일반항은 좀 쓰고 할게. a의 n은 a 첫 번째 항에서 몇 칸 떨어져 있니? n-1칸 떨어져 있잖니? n-1칸 떨어져 있으니까 곱셈의 세개니까 아래 n-1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고 a의 2에서 기준을 잡아보면 n-2칸 떨어져 있으니까 아래 n-2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된단 말이야. 뭐 다양한 표시를 할 수 있겠지. a의 뭐 10을 기준으로 두잖아. n-10칸 떨어져 있으니까 아래 n-10승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그중에 얘를 일반항이라고 보통 하게 될 거야. 똑같이 뭐 등차될 때나 이때 얘를 일반항이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할 테니까 좀 참아보고.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인데 얘를 등비설 입장으로 써보면 a의 1 첫째 항이죠. a2는 첫째 항에서 공비 한 칸 떨어져 있고 a3 할까? a1의 아래 제곱을 할 거고 쭉 가서 n번째 항은 a1에다가 아래 n-1제곱 이렇게 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등차될 때랑 똑같아. 곱셈으로 바꿨을 뿐이니까. 이거 합을 어떻게 유도할 거? 계산을 하래. 등차세를 합 계산한 건 기억나죠? 평균 곱하기 항수로 계산을 했죠. 등비세를 합은 어떻게 유도할까? 이거 역시 가우스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하셨다 합니다. 미친 새끼 아니 새끼는. 사람 새끼가 아니지. 빨리 얘기해. 그래. 공비를 곱한다. 한 칸 오른쪽에 쓴다. 뺀다. 뭐라고? 공비를 곱한다. 한 칸 오른쪽에 쓴다. 뺀다. 다시. 뭐라고? 공비를 곱한다. 한 칸 오른쪽에 쓴다. 뺀다. 이렇게. 차례대로 R씩 곱해져 있잖아. 공비를 곱한다. 여기다 R을 곱해서 한 칸 오른쪽에 써. 빼기 편하게 하는 거지. 이렇게. R을 곱해서 한 칸 오른쪽에 써. A1의 아래 제곱이 되고 여기다 R을 곱한 게 한 칸 오른쪽에 쓸 거니까 A 아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별거 없어. 뺄게. 빼게 되면 1 빼기 R이 되고 SN이 돼. 삭제가 되겠지. 이러려고 한 칸 오른쪽에 쓴 거거든. A의 1 빼기 A의 1에 R의 N제곱 이렇게 된대. 복잡한 식이 나오면 묶기로 했으니까 A1으로 묶어서 1 빼기 R의 N제곱 이렇게 할 거야. 그냥 여기 지울게. 그래서 꺼낸 식이 여기까지 꺼냈어. 1 빼기 R의 SN이 되고 A1에 1 빼기 R의 N제곱이 됐다. 이걸로 나눌 수 있을까? 나누려면 0이 아니어야 하지. 그래서 R이 1일 때랑 1이 아닐 때랑 구분해야 돼. SN을 구해보자. R이 1이 아니었을 때는 얘가 0이 아니니까 충분히 나눌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식을 나누면 되고 1 빼기 공비 1 빼기 공비 항수 제곱 첫째 항을 곱하세요. 이렇게 쓰면 되고 R이 1이었을 때는 위에 있는 식으로 결과를 낼 수가 없어. R이 1이면 뭐 빵은 빵이거든.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 이 식으로는 안 돼. 이 식으로 안 됐을 때는 항상 원래 식을 쳐다봐. R이 1이었을 때는 계속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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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만 쫙 더한 거거든. 근데 걔를 N개 더한 거잖아. 그래서 R이 1이었을 때는 NA1이 된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돼. 또
여기는 식에서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하잖아.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상수 제곱, 첫째 항을 이렇게 걸어도 상관은 없겠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근데 되게 뭔가 있어 보이거든. 고1 과정에서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데. 아니야? 니네 고1이잖아. 그래서 해보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할게. 할 수 있지? 앞에 뭐야? 입 닫을 거야? 앞에 뭐냐고? 어? R 마이너스 1이죠? 1제곱하면 0이잖아. 1제곱하면 0이니까 R 빼기 1 인수를 가지고 있 X로 써줄까? R 빼기 1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R 빼기 1. n차다항식이니까 여기는 n-1차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을 써보면 되는 거야. 근데 뒤에는 상수항이 1이다 보니까 R의 n-1제곱, R의 n-2제곱 더하기 51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 인수분해를 통해서 충분히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아까 이거 썼잖아. A의 1, A의 1의 R, A1의 R의 제곱. 그럼 몸의 1하는 수학은 참 중요한 것 같지 않니?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수열의 합이었잖아. 첫째 항부터 이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이렇게. 근데 얘를 가만히 봤더니 이건 거야. A1으로 묶고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R의 n-1제곱 이렇게 생겨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얘를 보는 순간 뭐 하고 싶어야 되는 거 아니니? 거꾸로 쓴 거랑 마찬가지니까. 양쪽에 R 빼기를 곱해도 상관없는 거지. 그렇죠? R 빼기를 곱해요. A1에다가 그래서 R 빼기를 곱하게 되면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가 R 빼기 1에다가 SN이 되고 이렇게. 됐죠? 여기가 유도하게 되는 순간 그 다음 스토리 이쪽으로 가겠지. R이 1이 아니었을 때는 저렇게 되고 R이 1일 때는 그렇게 되고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하는 방법도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인수분해 공식을 통해서 유도하는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알겠죠? 메모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공비가 1이 아닐 때는 합공식을 쓰면 되는데 공비가 1일 때는 공식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조금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봐. 예를 몇 개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이 있고 2분의 1의 10제곱 정도만 해보자. 지금 등비사각 공식이 공비가 1만 아니면 두 가지로 설명을 했거든. R이 1이 아닐 때 지금 하고 있어.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방수제곱, 첫째 항 이렇게 구하거나 1 마이너스 공비, 1 마이너스 공비, 방수제곱, 첫째 항을 이렇게 곱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됐었거든. 같이 읽어볼래?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방수제곱, 첫째 항 1 빼기 공비, 1 빼기 공비, 함수제곱, 첫째 항 이런 틀이거든. 둘 다 돼. 둘 다 되는데 느낌적인 느낌이잖아. R이 1보다 클 때는 얘를 쓰는 게 편하겠지. 음수가 안 나오니까. R이 1보다 작을 때는 얘를 쓰는 게 편하겠지. 음수가 안 나오니까. 어느 거를 써도 상관은 없어. 이런 뜻이거든. 여기 보면 공비가 2분의 1이야. 2분의 1이니까 요거 수준이 좀 낮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해. 1 빼기 공비, 1 빼기 공비. 항수 제곱, 항수가 11개 있거든. 1부터 10까지 10개가 있는데 하나가 더 있잖아. 항수 제곱을 하고 첫 번째 항 1을 곱합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될 일. 이 말이고. 뭐 아까 2 더하기 2의 대제곱, 2의 5제곱, 2의 7제곱, 2의 19제곱 이렇게 가는 등비수열이 있다고 치자. 차례대로 일정한 수 2의 제곱씩 곱해져 있는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공비가 4라는 거를 알 수 있거든. 그래서 해보자. 공비가 4니까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항수가 문제죠. 항수 몇 개?
10개. 1부터 20까지 20개의 숫자가 있는데 홀수 반 있잖아. 1부터 20까지의 홀수는 10개가 있죠. 그거 지금 한 거잖아. 그러니까 10개 이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 1, 3, 5, 7, 19로 가는 일반항이 2n 빼기 1이야. 이게 홀수의 일반항이잖니. 그게 19가 되는 n을 구해서 뭐 10이라고 해도 좋고 뭐 맘대로 하세요. 10개니까 항수 제곱을 하고 그것도 첫째 항 2를 곱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겠죠. 등비술의 합을 잠깐 봤어요. 이제 일반항이랑 등비술의 합의 구조를 동시에 보게 될 텐데 지워도 될까? 치울게. 이 두 개를 같이 보자. 등차수열 때도 등차수열 일반항은 직선, n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공차, 기울기 이랬었어. 등차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고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공차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등비수열도 일단 공비가 뭔지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해서 그것부터 해볼게. AN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에서 n-1칸 떨어진 거니까 아래 n-1제곱으로 쓸 수 있는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었거든. 등비수열 일반항에서 공비는 n의 미수야. n의 미치라는 거지. 공비나 첫 번째 항을 찾는 건 되게 중요해. 여러모로 무한 등비도수 같은 걸 할 때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식을 딱 보고 공비를 찾고 첫 번째 항을 찾는 게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 항은 좀 필요가 없는 게 n-1 제곱하면 바로 나오는 거라서 공비나 좀 잘 찾으면 되거든. 근데 공비는 n의 미수야. 뭐라고? n의 미수. 다시 뭐라고? n의 미수. 그래. 예를 들어 볼게. A의 n이 2의 n제곱 이렇게 있대요. 공비 뭐겠니? 2. 첫째 항은 2. 당연하죠. 공비 2. 왜냐면 지수의 1을 더했다는 말은 얘가 2의 1제곱에다가 이게 n제곱을 곱한 거니까 n의 미수가 변함은 없단 말이야. nms가 여전히 2가 되는 거잖아? 공비는 2가 되겠지? 눈 띄지 말고 봐. 이러면 공비 얼마니? 2. 지수에다가 12를 더했다는 말 너무 머리 뛰어나서 그런지 지금? 앞에 뭘 쓰려고 그러는 것 같지 않니? 2의 11제곱에다가 2의 n제곱을 곱한 것 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n의 미수가 변함은 없겠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틀릴 거니? n의 미수 얼마야? 2. 공비는 2. 공비 2분의 1. 왜? 2의 111제곱에다가 2의 마이너스 n제곱이잖아. nms 2분의 1이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래. 계속 이럴 거야. 파이팅. 공비 4분의 1. 2의 111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n제곱이잖아. n의 미수를 결정하는 얘기니까 얘를 가만히 쳐다봐봐. 2의 마이너스 2제곱에다가 n제곱을 한 거잖니. 공비는 4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되겠어요? 따라해봐. n의 미수. 안 되겠는데? 집중. 2분의 1. 공비 2분의 1. 싹을 잘라야지. 공비 2분의 1. 잘했어. 공비 2. 공비 4. 됐어. 이제 메모해. 공비는 n의 미수가 되는 거니까 공비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공비는 4가 되는구나. 첫째 항은 집어넣으면 되죠.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제곱이 돼서 뭐 2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즉 n의 미수를 찾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등비수의 합을 이제 볼게요. 등비수의 합은 공비 마이너스 1, 공비 마이너스 1, 방수제곱, 첫째 항 이렇게 쓰여져 있는 형태가 돼요. n이 변수야. 정확적으로 n만 변수지. 나쁜 놈이지. 얘를 네모라고 하자. 이렇게.
SN은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면 네모에다가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생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쟤를 통째로 네모로 주면. 그럼 얘가 네모에다가 R의 n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네모 꼴을 띄고 있네. R이 한글로 뭐야? 공비. R이 한글로 뭐야? 공비. 다시 R이 한글로 뭐야? 공비. 등비세를 하면요. 공비의 n제곱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가 반수 관계를 유지해요. 절대값을 갖고 부호가 반대인 걸 유지해요. 이런 꼴로 생겼다면 반드시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니? 자, 배우조가 그렇다. 저쪽으로 가서 예를 들어볼게. 그래서 더워요. 아, 더워요? 네. 3 곱하기 아우 친절한 민구씨. 다시 빼기 3. 이게 있대요. 지금 배운 게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등차는 아니라는 걸 알겠고 등비수열의 합이겠지 뭐. 왜 그러냐면 공비의 n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가 반수 관계이므로 등비수열의 합이었겠죠. 여기서 일반항을 구하고 싶은데 공비 얼마니? 2잖아. 공비가 2니까 공비는 2로구나. 첫째 항은 S1이고 반드시 얘는 A1이잖아. 1을 집어넣으면 600이 3이니까 3이 돼서 일반항을 구하면 되겠다. AN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 3에다가 공비 2에 n-1제곱을 하면 얘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되는군요. 이걸 할 수 있겠죠. 적어봅시다. 할 수 있지. 확대 SN이 3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k가 있는데 얘가 등비 수열의 합이 되도록 k를 구하라. 얼마일까? 마이너스 3이겠지. 등비수열 합의 구조를 깨뜨리고 있으면 알 수 있을 거잖아. 공비의 n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너랑 나랑 반수 관계되면 등비수열이 되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얘를 오리지널로 풀어내는 것이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제 그걸 해볼게. 오리지널로 푸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풀어. 등비수열에 합의된다는 말은 이 수열의 일반항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모습을 띠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A의 n을 구해야 되고 A의 n은 Sn에서 Sn-1을 빼면 될 거야. 근데 이 식의 단점이 뭐냐면 수열은 자연수를 정의하거나 하는 함수니까 n 대신에 1부터 출발을 할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n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이 식을 쓸 수 있게 되는 거겠지.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n 집어넣은 거에서 n-1 집어넣은 걸 뺄 텐데 뒤에 있는 숫자 k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 n을 집어넣어도 k가 4고 n-1을 집어넣어도 k가 4는 거니까 사는 걸 빼면 사라질 거 아니냐. 결국 얘의 계산은 이렇게 돼. 3 곱하기 2의 n제곱이 되고 3 곱하기 2의 n-1제곱이 되고 대충 하면 되는데 하여튼 해볼게. 묶어봐요. 묶어보면 앞에는 2가 되고 뒤에는 1이 되고 뭐 이런 거잖아. 결국 이제 이거라는 거거든. 3 곱하기 2의 n-1제곱. 근데 얘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쓰는 거니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 식은 내가 쓸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지금 온 거야. 이제 확인을 해야지. 여기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서 찐 A1이 나온다면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될 거고 여기다 1을 집어넣어서 찐 A1이 나오지 않는다면 따로 표시를 해야 될 거고 이런 컨셉이거든. 근데 문제에서 등비수열이 합의된다는 말은 이미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거든. S1을 구해봤어. 얘는 찐 A1이지. A의 1은 샹 6 더하기 K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얘가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려면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서 A1을 구하게 되는데 그 A1이 복잡해라. 이게 3이란 말이지. 얘가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지. 찐 A1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2개가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끌어내는 것이 포인트야. 됐죠? 이게 뭐 아셔야 돼요. 메모는. 결국은 등비수열의 합의 구조를 좀 알고 있는 게 문제를 풀 때 도움을 좀 많이 받겠구나. 느낌적인 느낌이 이렇게 들죠. 공비의 n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가 반수관계라면 등비수열 합으로 인정하고 풀자.
2번. 왜 이렇게 어려워 없지? 그것도 없는데. 이번에 신입생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니들 생각을 또 했어요. 이 새끼를 제조하면 안 되는데. 정시 발표가 지금 다 나고 있잖아요. 추가 학교까지 지금 다 발표가 나오고 있잖아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지. 끝까지 기다리는데 다 떨어져갖고 온 거지 지금. 그래서 하지 마라.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 애들이 너무 불쌍해. 갑니다. SN이 좀 바꿀 거야. 눈 똑바로 쳐다봐. 얘가 등비수열에 합의되도록 했대요. K 얼마? 마이너스 6. 왜? 얘는 2의 n제곱이 있고 2의 1제곱을 앞에 곱할 거잖아. 2 곱하기 3을 하면 6 곱하기 2의 n제곱 형태가 되지. 이렇게. 공비의 n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가 반수 관계면 돼요. 그랬으니까 이럴 때는 K가 마이너스 6이 될 거란 말이야. 이제 잘할 수 있지? 집중. K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왜?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랑 너랑 곱해봐. 이것도 할까?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고 2의 n제곱이고 더하기 K. 이렇게 되잖아. 이쪽이 2분의 3이니까 이때 K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지. 할 수 있겠어요? 믿어도 돼요? 된 거죠? 어머, 줄게. 1, 3번. 또 장난치겠지 뭐. 장난 좀 쳐볼게. 조금 편한 걸로 하자. 어떤 수열의 합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계산하지 말자. 2의 제곱 더하기 2의 후제곱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 수열의 합을 계산해보면 공비 마이너스 1 공비 마이너스 1 상수 10개죠. 첫 번째 항 1을 곱하는 이런 상태가 되죠. 결국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잖아. 얘를 보면 앞에 있는 숫자가 1이란 말이지. 아, 공비의 n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너랑 나랑 반수관계니까 얘만 쳐다봐도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 근데 동생이 온다? 실로 이렇게 바꿨어. 그 왼쪽에 있는 수열의 합보다 6이 더 커진 거 아니니? 6이 더 커진 거니까 여기다 플러스 6을 해야 되는 거지. 플러스 6을 해보면 1 곱하기 2의 10제곱이 되고 플러스 5라고 쓰면 될 것 같지 않니? 그렇잖아. 6 더하고 6 더하는 거니까. 그 말은 반수관계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두 번째보다 등비수열이 되는 거야. 되겠어요? 이 두 개가 반수관계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두 번째부터 등비수열이 된다는 기억하자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 SN이 네모에다가 R의 n제곱 마이너스 네모 형태.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무너지잖아. 무너지는 순간부터 두 번째부터 등비수열이 돼. 기억만 해놓고 계세요. 딱히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정리해서 놓으시고 이제 등비수열 곱하자. 뭐 4번이지. 등차세의 합을 평균 곱하기 함수로 계산했던 것처럼 등비수열의 곱도 비슷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게 돼요. 그거를 살펴볼게. 네모 4번 등비수열의 곱. 이 얘기를 하면서 등비중앙 얘기도 할게요. 네 번째. 등비수열의 곱. 합의 세계에서의 평균을 산술 평균, 곱의 세계에서의 평균을 기하 평균 이랬었어요. 수학화 얘기를 먼저 해볼게. A가 양수고 B가 양수.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것. 수학적인 평균이죠. 동훈이가 수학이 100점, 내가 수학이 90점. 우리 평균은 95잖아요. 수학적인 평균. 그렇게 하는 거고. 루트 AB. 얘를 기하평균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지. 왼쪽이 크거나 같다. 그랬죠? 왼쪽이 산술평균. 오른쪽이 기하평균. 산술평균은 덧셈의 세계에서의 평균이고요. 기하평균은 곱셈의 세계에서의 평균이에요. 내가 즐겨드는 얘가 연봉 얘기지. 인생은 돈이니까요. A가 있고 시연이가 연봉을 1억을 벌었어. 1년이 지났대. 근데 얘가 일을 되게 열심히 한 거야. 미쳐가지고 3배를 뻥튀기 받은 거지. 괜찮죠. 3억을 지금 번 거야. 근데 1년을 더 일을 해봤는데 이번에 비트코인 터졌어. 여기 5배가 됐대. 그러면 15억이 됐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시연이는 2년 동안 연봉이 몇 배 된 거니? 15배. 15배가 된 거잖아.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매년 평균적으로 몇 배가 됐나요? 매년 2분의 15 아니니까 2분의 15 하지 마. 매년 평균적으로 몇 배인가요? 몇 배야? 루트 15.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간 것이 하트배, 이렇게 간 것이 하트배라고 하자. 매년 평균적으로 몇 배씩 커졌을까요?를 물었으니까 하트 곱하기 하트가 루트 15, 아니야. 하트 곱하기 하트가 15가 돼야 되는 거잖아. 하트가 루트 15가 되는 거겠지? 이 루트 15가 되거든. 이 루트 15의 정체가 뭐냐면 3과 5의 기하평균이라고 불러. 이해했니? 곱의 세계에서의 평균이야. 곱의 세계에서의 평균. 그래서 산술평균은 덧셈의 세계에서의 평균, 기하평균은 곱셈의 세계에서의 평균. 조금 귀찮겠지 그래서. 합의 세계에서 평균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곱의 세계에서의 평균이 조금 귀찮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얘기를 좀 해볼게. 두 번째 뭐 할까? 2로 할까? 2, 4, 8 하나 더 할까? 16 이거 곱하낸다.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이거 두 개 곱한 게 틀릴 리가 없겠지. 왜냐면 여기 있는 것을 A라고 하잖아. 너는 AR 등비수열이니까 R을 한번 곱하면 되는 거잖니.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 때는 한 칸 백한 거 아니겠니? 한 칸 이쪽으로 갈 때는 R을 곱하고 이쪽으로 갈 때 R을 나눌 거 아니냐? 여기 R분의 A가 된다고. 일로 갈 때는 또 R을 곱하겠지? AR의 제곱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곱이랑 이 두 개의 곱이 다를 일이 없겠지. 괜찮아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4개를 다 곱할까요? 너랑 너랑 곱하면 32잖니. 그리고 너랑 너랑 곱하면 또 32잖아. 얘는 결국 어떤 의미냐면 루트 32를 4번 곱한 거랑 똑같지 않니? 왜 32를 2번 곱한 거나 루트 32를 4번 곱한 거랑 똑같잖아. 루트 32의 정체가 뭐냐면 너랑 너의 기하평균이고 너랑 너의 기하평균이 돼. 그게 정중앙에 있는 그것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4개를 곱할 때 루트 32짜리를 4번을 곱해도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기하평균을 구하는 걸 포인트를 잘 잡아야지. 너랑 나랑 곱한 것에 루트를 때려도 기하평균, 너랑 나랑 곱한 것에 루트를 박아도 기하평균. 이거 되겠어? 일부러 내가 짝수계를 먼저 했는데 헷갈리라고. 알았어, 홀수계 빨리 할게. 치사하네. 2, 4, 8. 2하고 8의 기하평균이 얼마니? 4지. 루트 16이. 얘가 기하평균이야. 그러면 이 세 개를 곱하라는 말은 기하평균이 4니까 4를 존나 곱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인 거지. 위에 거를 곱하면 2 곱하기 4 곱하기 8로 했었을 텐데 상관없잖아. 4 곱하기 4 곱하기 4를 해도 괜찮잖아. 여기서 2를 곱했고 2로 나눴으니까 위를 곱하나 아래를 곱하나 똑같겠지. 그러면 이제 등차수열의 합은
평균에다 함수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만 등비수열의 곱은 곱셈의 세개니까 기하 평균을 구했잖아. 함수 제곱을 하면 되겠지. 3개 있으면 3제곱, 4개 있으면 4제곱, 5개 있으면 5개 제곱. 되겠어요? 기하 평균을 구하는 요령. 처음과 마지막을 곱한 다음에 루트를 바꾼다. 처음과 마지막을 곱한 다음에 루트를 바꾼다. 너랑 나랑 곱한 다음에 루트를 바꾼다. 그게 기하 평균. 되겠어요? 외워보세요. 결국 엄대 거를 제곱하면 양옆에 곱가가 있겠지? 두 개의 기하 평균이 너니까 두 개의 곱의 루트를 박으면 너니까 가운데 거를 제곱하면 너의 이제 곱이 되겠지? 그 얘기를 이렇게 배우기 시작해요. a의 n 더하기 1, a의 n 더하기 2. 차례대로 등비수열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대. 그러면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니까 그때 있는 가운데 있는 항을 등차 수열일 때는 등차 중앙이라고 불렀고 등비수열이니까 얘를 등비중앙이라고 불러. 당연하지 않겠니? 뭐 있어? 이 등비중앙이 이거의 기하평균이라는 건 미뤄 짐작할 수 있잖아. 방금 봤듯이. 그래서 가운데 항을 제곱하게 되면 양 옆에 곱과 같겠구나.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게 된다고. 뭐 이렇게 해도 돼. a의 n 더하기 1은 그냥 기하평균이니까 루트 a의 n, a의 n 더하기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겠죠. 편한 대로 쓰세요. 등비중앙 곧 기하평균이라는 소리다. 등비수열에서 곱을 물어보는 건 당연히 나오는 주제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얘기는 다 했는데 보너스 로감수를 하나 박아볼게. 위치 2인로그 할까? 2인로그 할게요. y는 로그 2x. 숫자를 집어넣을게. 2, 4, 8 이렇게 집어넣어 봅시다. 2를 집어넣었어요. 함수값 얼마? 고마워. 때릴 뻔했어. 4 집어넣으면 얼마? 2. 이따 물고 있으면 뭐 이렇게 누가 상준이? 8 집어넣으면 3이잖아요. 이렇다는 걸 알아요. 기출 문제 상당히 많죠. 이 함수값들을 관찰해봐. 길이가 같지? 함수값들은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들어가는 정의어가 무슨 수열이었니? 등비수열이었지. 로감수는 그래. 여기 있는 이 정의역에 등비수열이 들어가면 함수값은 항상 등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로그 AN이라는 수열이 있대. 뭐 사용로그로 생각해도 좋고 밑이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어. 이 로그를 씌운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고 하잖아. 진수는 무슨 수열일까? 등비수열이 되는 거야. 얘는 수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로그를 씌운 수열이 등차 수열입니다. 이 말은 이런 얘기일 거거든. 로그의 a의 n 더하기 1, 로그의 a의 n 더하기 이렇게 세 개의 항을 썼다고 쳐봐. 여기는 이 가운데 항이 등차 중앙일 거잖아.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등차 중앙이니까 얘가 이 두 개의 평균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다 두 배를 때리면 너하고 너의 합이라는 거야. 그래서 해보자. 그래도 두 배를 해요. 두 배 로그 a n 더하기 1 걔가 로그 a n에다가 더하기 로그 a의 n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먼저 씁시다. 너는 진수협된 지수는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위로 올립시다. 로그에다가 a의 n 더하기 1 너의 제곱이 되고 개 피곤하지. 로그에다가 a의 n 곱하기 a의 n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거든. 로그 함수는 1대1 대응 함수므로 함수값이 같으면 정의역이 유일하게 같단 말이야. 동그라미 세모가 항상 같겠지. 가운데의 제곱은 양옆에 곱과 같소. 가운데 것은 기하 평균. 따라서 a는 무슨 수열?
등비수열입니다. 어떻게 된다고? 이해했지? 그러니까 로그를 씌운 수열이 특차 수열, 진수는 등비수열. 이 정도는 기억하는 거야. 사람이 말 수 있는 게 있다? 지수함수가 있잖아? 들어가는 게 등차 수열이지? 그러면 함수값은 무슨 수열일까? 등비수열이겠지? 당연하잖아. 이해된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 2x제곱을 하는데 1 집어넣으면 2고 2 집어넣으면 4고 3 집어넣으면 8인데 등비수열이 안 될 리가 없잖아. 알았어. 1 집어넣고 3 집어넣고 5 집어넣자? 1 집어넣어봐. 2의 1제곱이지? 3 집어넣어봐. 2의 세제곱이지? 5 집어넣어봐. 2의 5제곱이잖아? 차례대로 일정수 2의 제곱씩 곱하고 있는 거잖아. 이해됐죠?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 너무 쉬워서. 내려면 이렇게 되겠지. 됐죠? 웬만하세요. 심심한 사람 넓이라고 봐봐. 넓이 공지 있다. 넓고 씁니다. 안 심심하지? 이거 좀 보자. 아이고야. 아직 쉴 때가 안 됐어. 내가 아직 참을 수 있어. 쉬는 시간 결정은 내가 하는 거니까. 참을 수 있다고. 뭐 시계를 보고 그래. 참을 거라고 내가. 뭐 이러더라고. 몇 개 풀고 좀 쉽시다. 126페이지. 문제 풀다가 설명해야 되는 거는 그때 설명하도록 할게요. 1번 볼게요. 등비수열이래. A3은 2고 A6은 16이래. A9의 값을 구해보세요. 얘도 푸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거야. 첫 번째 방법은 A6은 A3에서 3칸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A의 6은 A3에서 처음에 그냥 똑바로 쓸게. 3칸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거든. A6은 16이고 A3은 2고 R세제곱이 돼. 그래서 R세제곱을 구할 수 있지. 8. R은 2라고 이제 구하지. 근데 A의 9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괜히 구했네. A6을 기준으로 보면 A6에다가 3칸 떨어진 거니까 R세제곱을 곱하면 되겠구나. A6은 16이고 R세제곱은 8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고 등차수열 때처럼 연립 방식을 풀어도 돼. 뭐 이렇게 A의 3은 A1에다가 R에 2칸 떨어져 있잖아. 얘가 2라는 거고 A의 6은 A 첫째 항에다가 5칸 떨어져 있는 거니까 이게 16이 돼서 이거를 짬뽕 해가지고 A1 R을 구한 다음에 A9를 구해도 괜찮아.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고 됐죠? 아래 거 K 문제 풀었어. 그거 4점이었다? 옛날 한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4점이었죠. 부피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8단 케이크를 만들었다. 아, 등비주얼인데 공비가 뭐 1보다 작은가 봐. 2단의 부피 A2가 P라 했고 4단의 부피 A4가 Q인 이런 상태였대. 8단의 부피를 나타내 보세요. 이런 거네요. 이거는 바로 해도 될까? 이제 그대로 해볼게. A4가 있고 나눗셈의 3개야. 곱셈 나눗셈의 3개니까 A2로 나누게 되면 북한 떨어져 있는 거잖니? 괜찮아? 그래서 R제곱이라고 쓸 수 있게 되고 R제곱은 P분의 Q라고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겠지. 괜찮아? 한 스텝만 그냥 줄였어. 이렇게 써도 돼. A의 4는 A2에서 2칸 떨어져 있는 거니까 R제곱 이렇게 해도 뭐 상관은 없어. 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R제곱이 저거라는 건 알았고 이제 A8을 구해야 되거든. A8은 요거 갖고 와서 이게 또 짧아 보이니까 A4에다가 4칸 떨어져 있잖아. R 4제곱을 곱하면 되네. A4는 Q였지? R 4제곱이니까 너를 제곱하면 되잖아. 제곱하면 P제곱분의 Q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P제곱분의 Q제곱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푸는 것이 훨씬 나을 거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되도록이면 그
교과서적인 해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리대로 푸는 것이 낫지 않을까. 공식은 AI가 할 일이야. 적용하는 것은 원리를 파악하고 지시 내리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게 해보자고. A의 10을 구해보래요. 등비주열이래. 이것도 시작하고 뭐 할 생각하지 말고 관찰을 좀 해봐. 3칸 떨어졌지? 3칸 떨어졌지? 여기다 R 세제곱을 곱하면 너. 여기다 R 세제곱을 곱하면 너. 보여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에다가 통째로 R 세제곱을 곱하면 아래 게 나오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R 세제곱이 얼마니? 27분의 1 이런 거 되는 건가? 이렇게 될 거 아니겠니? 그래서 R도 구할 수 있어. R은 3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A10을 구해보래. A10을 구하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가 걸까? 여기가 구해볼까? A의 5는 A10이 있는데 5칸 빽하지 않았니 이쪽으로? 5칸 빽했잖아. 5칸 빽한 거니까 R 5제곱분의 1 뭐 이런 식이 될 거고 A7이라는 것은 A10을 기준으로 3칸 이렇게 빽한 거잖아. A10에다가 3칸 빽할 거니까 R 제곱분의 1 이렇게 해서 30이 되는 거라서 대충 때려맞고 계산을 해도 충분히 나올 거라고. 이해된 거니?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첫 번째가 공비를 찢어갖고 하는 방법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이런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를 기억해줬으면 좋겠고. 그럼 4번. A의 1, A의 3, A의 8 얘가 64인데 A4를 구하래. 여전히 등비주열이래. 이것도 그래. A4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4를 구해야 대우로 A4를 가지고 표현해야지 이러면 되겠지. A1이라는 거는 A4에서 3칸 뺏겼잖아. 그러니까 R 세제곱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될 일이고. 그 다음에 A3이라는 것은 A4가 있는데 1칸 뺏겼잖아. 그러니까 R로 나누는 거니까 역수를 곱하면 되겠고. A8이라는 것은 A4가 있는데 4칸 이쪽으로 간 거 아니야. R 4제곱을 곱하면 되겠지. 그게 64라는 얘기인가 봐. 근데 너랑 말리고 이렇게 할 거지. 그래서 A4에 세제곱을 하면 64가 나와. A4가 4겠지.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풀어 나가는 거. 아 이것저것 쓰고 이러지 말고. 아 뭐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뭐 하려고 그랬지 나 지금. 167페이지 2-5번. 아 뭐 있었었는데. 일단 해야지. 2-5번. 2항과 4항의 합이 10. 4항과 6항의 합이 40. 6항과 8항의 합이 뭐야? 이랬거든? 이제 보여? 복간 떨어졌지? 복간 떨어졌지. 여기서 R제곱 곱하면 너, 여기서 R제곱을 곱하면 너.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에다 대고 통째로 R제곱을 곱하면 아래. R제곱이 4일 거고 이것도 2칸, 이것도 2칸.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R제곱을 곱하면 아래 것이 합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4였으니까 160 이렇게 구하시는 것이 낫겠죠.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8번이요. 서로 다른 6개의 수 쓰자. 1집부터 시작하는 A의 6 얘가 차례대로 등비제를 이룬다. A의 1과 A의 6의 곱이 25에 A 3일 때 이랬거든. 아까요 등비수열의 곱을 연구한 적이 있어. 등비수열의 곱 기하평균을 생각하자 그랬었지. 너랑 너랑의 곱은 너랑 너랑의 곱과 같고 너랑 너랑의 곱은 같겠지. 괜찮아요? 근데 그러니까 A1과 A6을 곱했다는 말은 인덱스 합이 이제 7인데 A3과 뭐를 곱해야 될 거잖아. 근데 A3과 A4를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A4라는 거지. 이렇게.
A사가 25가 되는 거니까 걔는 그렇게 돼요. 라고 하면 되겠고. 이제 9번이요. 그렇죠? 교자연수 A, B 사이에는 10개를 넣어서 만들었대요. 등비주얼이다. X1, X2, X10을 곱해서 만든 얘를 A, B로 나타내어라. 또 등비주얼의 곱이에요. 혹시 이 두 개 곱한 거랑 이 두 개 곱한 거는 같지 않니? 이 두 개의 곱을 네모라고 하자. 이 두 개의 곱도 네모라고 하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곱이 네모인데 기하평균은 그럼 뭐야? 루트 네모지? 기하평균은? 그러면 x1부터 x10까지 곱한다는 말은 기하평균이 루트 네모인데 걔가 10개 곱해져 있는 거니까 10제곱을 하는 이 상태겠지. 네모의 5제곱이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2분의 1제곱에다 10제곱을 할 거니까 네모가 AB였잖아. AB의 5제곱. 이렇게 차분하게 가시면 될 일이에요. 2-11번 풀어보세요. 지금 11번. 뭐 재밌지 않니? 수학 안 하는 것 같고. 자, 이 값을 구하라는 말은 이 오메가를 뭐 W라고 읽던 오메가를 읽던 맘대로해. 이 오메가를 R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답이 나올 거야. R 세제곱이면 답은 3이고 R 4제곱이면 답은 4고 이런 거니까. 이 오메가를 R로만 표현하면 될 텐데 얘가 1이라며 A3은 한 칸 오른쪽에 간 거니까 R을 곱하면 되겠지. A의 1은 한 칸 빽한 거니까 R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이럴 거잖아. A의 4를 써봐. A의 4는 여기다 R을 한번 더 곱하면 되는 거니까 R의 제곱이 될 거거든. A의 3은 R의 1제곱, A의 4는 R의 제곱 이렇게 곱할 거야. A의 10이라는 것은 R의 8제곱이겠지 뭐. 이렇게. 그럼 곱하게 되면 이게 사라지거든.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면 돼. R의 거듭제곱 표현할 거니까 걔로 답을 계산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래. 이제 이거 풀고 쉬는 거야? 2-16분. 믿을게. 풀어야 쉬는 거야? 아, 준서 거 출력해준다고 그래갖고 나 그걸 응용하는 데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천천히 생각해보자. 위에 게 등차 수열이래. 가운데 항의 2배를 하면 연립합과 같을 거 아니야. 요거를 이제 쓴다. 등비 수열이래. 이게 기하 평균이니까 너를 제곱하면 너랑 나랑 곱하겠지? 곱하겠지? b제곱은 a 더하기 2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b 값을 따로따로 구하거나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 한꺼번에 구하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돼. 보통 이제 수식의 노예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처럼 b가 a제곱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듣기 시작한다? 4차 방식으로 풀러가는 거지. 괜찮은 방법이야. 괜찮으면 되는데 그걸 까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물었잖아. 그러면 그것부터 일단 생각해봐. 이렇게 되고 a 더하기 b 더하기 4 이렇게 해도 되거든. 이거를 딱 써놓으면 A 더하기 B냐 뭐 AB 값을 구하면 구하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게 돼. 그런데 위에서 아래를 빼면 편할 것 같죠. 1학년 때도 나와. 빼요. A제곱 빼기 B제곱
평소하게 날아가잖아. B 빼기 A가 되거든. 마이너스 A 빼기 B라고 쓸 수 있고 A하고 B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A 빼기 B는 0이 아닐 거야. A 빼기 B를 이렇게 나누잖아. 나누게 되면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쉽게 구할 수 있어. 왜냐하면 A는 B는 다른 거죠. 색다른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평가원을 출제한 교수님은 이거를 원했던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래서 답은 3이었지. 멀리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딱 들지 말고 관찰을 하고 나서 더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알겠지? 그것 때문에 잠깐 푼 거고 이제 진짜 쉬어야 돼. 더 이상 안 돼. 10분 쉬어요. 할게. 두 개가 등비수열, 세 개가 등비수열, 세 개가 등비수열, 다섯 개가 등비수열.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등차수열 때는 합차의 세계이기 때문에 합이 2A가 되도록, 3A가 되도록, 4A가 되도록, 5A가 되도록 만들었다면 등비수열 입장에서는 곱이 A제곱이 되도록, 곱이 A제곱이 되도록, 곱이 A 4제곱이 되도록, 곱이 A 5제곱이 되도록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 노멀하게 가보면 순서대로 그냥 두 개가 등비수열이니까 A, AR 이렇게 놓는 것이 기본이겠고 세 개면 나열하는 거지 뭐. AR, AR의 제곱 이렇게 쓰겠고 네 개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쓰고요. 다섯 개면 말이 없어졌죠. 괜찮아. 이렇게 쓰는 거 또 있고 이렇게 해도 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등비수열은 오른쪽에 있는 방식을 쓰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 문제를 풀다가 필요한 것만 그렇게 쓰면 되지 않나 싶은데 알려는 줄게. 나도 아는 척은 해야 되잖아. 어디서 들을 텐데. 등비수열은 곱의 세개니까 두 개의 곱이 a제곱이 되도록 세 개의 곱이 a제곱이 되도록 a 4제곱 a 5제곱이 되도록 만들게 되면 조금 계산이 편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들거든. 그러면 얘가 AR을 쓰고 여기를 R분의 A라고 쓰면 이 두 개의 곱은 A제곱을 만들 수 있겠지. 다만 여기에서 R제곱을 곱해서 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공비는 R제곱이라는 것 요것만 좀 챙기면 될 것 같고 좀 특정 유형만 좀 편해. 다 이게 편한 건 또 아니야. 알고는 있자고. A제곱이니까 A가 되고 여기 AR이 되고 한 칸 빽하게 되면 R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R분의 A로 쓰는 순간 세 개를 곱하면 A 제곱이 된다. 이것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두 개짜리에서 네 개짜리를 벌리면 되는 거라서 AR이 있고 R분의 A가 있으면 공비가 R 제곱이잖아. AR의 세제곱을 하고 1로 갈 때 R 제곱으로 나눴지? 1로 갈 때 R 제곱으로 또 나눠야겠지? R 세제곱분의 1 이렇게 하면 네 개의 곱이 이렇게 네 개의 곱이 A 4제곱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 뭐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야. 다섯 개만 해서 판을 벌리면 되겠지? A, AR R분의 A. 개념적으로 푸는 거야. 별거 아니야. AR의 제곱이 되고 R로 한번 더 나누면 돼. R제곱분의 A. 어떤 문제는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편할 때도 있고 어떤 문제는 그냥 예로 푸는 게 편할 때도 있고 그래. 니들이 풀고 있는 27, 28, 29 그 유형은 왼쪽으로 바라보고 또 워낙에 많이 나와서 널리 알려져 있는 패턴이야. 그래서 좀 잘 기억했으면 하는데 이제도 되겠니? 지울게. 거기 문제들을 보면 다 이런 식이야. 알파, 베타, 감마가 순서대로 분비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한계곱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두 번째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세 번째는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는 개를 간단하게 해보세요. 이 컨셉이 되거든. 그러니까 세 개가 순서대로 분비수열이니까 A라고 두고 AR이라고 두고 AR의 제곱이라고 둬서 해볼 생각이야.
세 개가 등비수열이니까. 그 첫 번째 거는 세 개를 더했잖아.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을 했어. 복잡한 식이 나오면 공통유수를 묶는 거니까 A에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 됐죠? 여기까지 이제 했어요. 아마 17번 할 때 그렇게 하셨을 거야. 이거 할게. 두 개를 곱하면 A제곱에 R 베타 건마를 하면 A제곱에 R 세제곱 감마 알파를 하면 너 두 개 곱하는 거니까 A제곱에 R제곱 이거를 하거든. 여기서 깨달았어야 된다. 공통인수로 묶어볼게. A제곱에 R로 묶어.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안다? 혹시 위에서 쓴 걸 또 쓰고 있는 것 같지 않니? 그리고 얘를 네모 박스라고 해봐. 얘는 네모 박스를 포함하면서 뭔가 좀 더 곱하고 있지. 이런 스타일일 거거든. AR에다가 곱하기 A에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돼. 몇 번 풀어보면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되거든. 이게 네모라는 걸 알지. 그러니까 한 개 곱의 합이 네모라면 두 개 곱의 합은 AR의 네모로 나타난다는 걸 알게 돼. 됐죠? 세 개 곱해봅시다. 세 개 곱해보면 너를 다 곱할 거야. 그러면 A가 세 개 있고요. R이 세 개 있죠. AR의 전체 세제곱. 이런 식이 된다는 걸 알게 돼. 이거를 간략하게 써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알파 베타 두 개 곱의 합 베타 감마 감마의 알파 세 개의 곱 알파 베타 감마가 이게 등비수열이라면 되게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 너를 네모라고 하잖아. 이게 뭐니? 이게 뭐니? AR의 네모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너는 뭐니? AR의 세제곱 이런 틀을 띄고 있다는 걸 문제를 한 10문제 정도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 그러면 이 셋 중에서 두 개만 하면 나머지를 볼 수 있게 돼. 되겠지? 따라해봐. 네모 AR의 네모 AR의 세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서 문제를 풀면 조금 간단했을 거야. 그래서 17번을 볼게. 보시자.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네모인데 그게 1 AB BC CA AR의 네모인데 걔가 2 ABC AR의 세제곱인데 이가 뭐야?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쳐다보면 AR이 2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너는 8 이렇게 바로 하길 바랬고 18번 이해한 거지? A는 A로 두고 B는 AR로 두고 C는 AR의 제곱이라고 둔 거야. 됐죠? 이렇게 가는 거. 그다음에 18번 워낙에 좀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서 귀찮잖아. 근해공식처럼 알고 있는 게 낫겠지. A, B, C는 양수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분의 7 A, B, C가 1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우리 자신 있는 거 나왔잖아. 1학년 께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등비절이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는데 너를 A, 너를 AR, 너를 AR의 제곱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 생각이고 한 개 곱의 합은 네모로 펼쳐질 거고 그게 2분의 7 이 말이고요. 딱 봐도 두 개 곱의 합이 필요하잖아.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될 거고 걔는 AR의 네모가 될 거야. 아직 AR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참고 ABC 곱한 것은 AR의 세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ABC 곱이 1이라며 이렇게 그래서 AR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너는 그냥 네모랑 똑같은 거지. 2분의 7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너는 요놈을 제곱한 다음에 4분의 49 빼기 2배 너를 하면 되잖아. 7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 오케이? 응? 이렇게 하면 돼. 19번. 19번은 3차 함수가 있는데 그래프 뱉고 그럴 줄 모르잖아. y는 x제곱 빼기 2x제곱 마이너스 k라는 3차 함수가 있고 y는 마이너스 x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교점의 x좌표가 등비례를 이룰 때 상수 k를 구하라. 이랬거든요.
그럼 교점이 서로 다른 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 등비수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x제곱 빼기 2x제곱 마이너스 k라는 3차식과 마이너스 x를 연립한 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는데 이게 등비수열인가? 되겠죠? 그래프 그리지 않더라도 알 수 있죠. 그래프 그려봐야 어차피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저쪽으로 보내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한계 곱해합 네모 분각유지 관계 때문에 2가 되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의 알파 두 개 곱의 합은 1이잖아. 이렇게 되고 AR의 네모가 AR의 네모가 될 텐데 걔는 1이 되고 알파 베타 감마 세 개의 곱은 AR의 세제곱으로 될 텐데 그게 K라는 거지. 됐지 뭐. 이렇게 하면 AR은 2분의 1이고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K를 구하면 되고 K를 구하면 8분의 1이고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가는 게 어떨까? 뭐그 얘기야. 별거 아니다. 21번이랑 23번 해보세요. 일단 21번에서 얘를 보고 공비가 2라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뒤에 거를 해석하지 않고 저것만 보고 공비가 2라고 하면 이런 것에 걸릴 수 있어. 예를 들어 1, 2. 그 A2는 A1의 2배를 한 거잖아. 뒤에 3으로 나오면 어떡해요? 이렇게. 저첫 줄을 보자마자 공비가 2라고 하는 건 나쁜 행동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공비가 2라고 하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 A에 n 더하기 1이 있고 AN이 있는데 2를 곱했어요. 이러면 얘기가 다르지. A2는 A1에 2배를 했어요. A3는 A2에 2배를 했고요. A4는 A3에 2배를 했고요. 계속해서 2를 곱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공비가 2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가 관건이네. 예를 보면 2배 로그 A의 n 더하기 1을 한 게 로그 A의 n 아까 잠깐 보였던 것 같아. 로그의 A의 n 더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 수열을 보면 로그가 씌워져 있는 이런 수열이 가운데 항에 2배를 하면 양 옆에 합과 같아요. 이런 말이니까 로그로 씌운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거든. 로그로 씌운 수열이 등차 수열일 때 진수는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었잖니. 아, 그제서야 AN이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A의 등비 수열이니까 저기를 보고 공비가 2였겠지.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게 돼요. 그 다음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뭐 대충 첫 번째 같은 거 구하면 되지 않겠니? 첫 번째 한번 구해보자. A5가 16이었어. 얘는 A1에다가 공비의 4제곱을 곱하는 뭐 이런 상태가 되잖아. 공비가 2였으니까 A5가 16이었고 A1에다가 2의 4제곱이니까 16이냐? 16 하냐 이거. A의 1은 1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계산하자.
너는 공비가 2였으니까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항수 20개. 첫 장 1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2의 20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때려박으면 2의 20제곱이니까 20이라고 하면 되겠지요. 정리하시고 23번. 23번도 다 했으면 25번. 지금 뭐 돈빚을 몰라도 일하는 과정으로 충분히 풀죠 이거. 잘 나오죠. 2000 9제곱분의 1. 해봅시다. 이거 보면 자신 있거든. x 7제곱 마이너스 1은 0을 만족하는 한 허근을 알파라고 했다. 지수가 홀수니까 실근은 1 하나밖에 없을 거고 나머지 6개가 허근일 거야. 허근이 나오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야겠네. x 마이너스 1, 6,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는 0이 될 거라고. 실근은 x는 1이 나오고 나머지 6개의 허근이 여기서 나올 텐데 한 허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알파 6제곱, 알파 5제곱 결국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 등비례의 합이랑 이게 0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허근도 근이니까 알파의 7제곱은 1이라는 것도 알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이거를 풀자는 거야. 근데 알파 7제곱이 1이니까 알파분의 1은 무엇일까? 이렇게 물으면 2개 곱해서 1 나오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럼 뭐야? 알파 6제곱 2개 곱해서 1 나와야 되는 거야. 알파 7제곱이 1이었잖아? 그럼 알파 제곱분 1이라는 건 뭘까? 고민을 해봐. 그럼 2개 곱해서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알파의 5제곱이겠지 뭐. 이렇게. 끝났지 뭐. 6, 5 이렇게 갈 거 아니겠니? 여기를 보면 지수가 연속된 게 7개의 합이 0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 계속 이렇게 바뀔 거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는 2009라는 걸 7개씩 끊어 이렇게. 7로 나눠봐. 나눠 떨어지잖아.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앞에서 7개씩 끊으면 끝났고 뒤에서 7개씩 끊어도 끝났고 답은 0. 이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딱 고일 과정인 거지. 됐지? 고일 과정인데 이게 어차피 등비례의 합이야. 아까 나 유도도 했지만 지워. 이제 아는 척을 하고 싶잖아. 아는 척을 해보러 가. 차례대로 일정한 수 알파분의 1씩 곱해져 있는 수열의 합이에요. 공비가 알파분의 1이니까 1 빼기 공비 할까? 1 빼기 공비 1 빼기 공비 함수제곱 오 2,009개 곱하기 첫 번째야. 알파분의 1 이걸 계산해도 되려나 봐. 분모 문제 알파를 곱하면 알파 마이너스 1이 되고 1 빼기 알파분의 1에 2,009제곱 이렇게 쓰여져 있는 상황이 될 거네. 일단 분자를 좀 쳐다봐야 되는 게 알파 2009제곱이 뭘까를 봐야 되잖아. 근데 알파 2009제곱은 1이잖아. 높은 차수의 지수를 네. 7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얘가 알파의 7 이거 얼마나 했냐? 7이 14, 7, 8에 56, 17에 49 이렇게 되는 거니까 1이라는 걸 알게 된다. 맞지? 이게 1이니까 또 1이라는 걸 알아. 분자가 0이잖아. 분자가 0이니까 그냥 빵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등비례 합공식을 써도 좋고 일하는 과정으로 주기성을 추론해도 좋고. 그럼 이제 교훈이야. 아까 등비례 합공식 유도할 때 내가 정규공식 갖고 유도를 한 번 더 하지 않았니? 너희들이 그런 문제를 1학년 과정에서 보게 된단 말이지. 객관식을 풀 때는 등비례 합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다. 되겠어요? 메모하시고 25번 풀어보세요.
이게 편할 건가? 이게 모르겠네, 그거는. 그래. 유명한 도형입니다. 칸토어의 삼분법이라는 이론에서 나왔죠. 아주 유명한 도형이에요. 칸토어는 집합을 만드신 분, 보다 큰 무한이 존재함을 밝히신 분, 어이쿠. 시작해볼까?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렇게 가면 곤란해. 문제를 읽는다, 쳐다본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다시 읽는다, 쳐다본다. 이게 아니라 그림을 먼저 봐. 그림을 먼저 보고 어떤 상황인지 눈치껏 파악하는 것이 좋아. 3분의 1에서 판을 벌려서 만들고 또 3분의 1에서 판을 벌려서 만들고 그런 도형을 만들었다는 거잖아. 묻는 게 T22의 도형이 있어. 뭐 되게 많겠지. 거기 있는 것을 다 합하려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길이의 총합이라는 거지. 이럴 때는 항과 항 사이의 관계가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관건인데 처음에 있는 길이가 1이었어. 근데 여기 밑에 있는 거를 보면 위에는 1이 그대로 있지 않니? 이렇게. 그대로 있잖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요만큼의 길이 두 개를 더하는 상황일 거라고. 항과 항사 관계를 밝혀야 되니까. 그러면 1이 있는데 혹시 이게 3분의 1 아니니? 3등분해서 꺾었다 그랬잖아. 3분의 1짜리가 두 개가 있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돼. T1에서 T2로 내려갈 때도 T1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걸? T1은 유지가 된 채로 추가적으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더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 위의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된 채로 무언가 더 더해져 있고 그 무언가가 말이다. 3분의 1에 3분의 1짜리, 즉 9분의 1짜리지. 9분의 1짜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더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 9분의 1짜리가 4개가 됐어요. 이렇게. 이제 멈추면 되겠다. 내가 1 더하기 3분의 2가 되고 3분의 2의 제곱이 된다는 걸 손쉽게 추론할 수 있게 되잖아. 그러니까 T2의 총합은 여기 제곱까지 가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T20이라는 말은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의 세제곱이 돼서 막 가겠지? 그래서 3분의 2의 20제곱까지 갈 거 아니겠니? 느낌적인 느낌이잖아. 20제곱까지 갔겠지. 공비가 3분의 2니까 1보다 작단 말이야. 1 빼기 공비. 1 빼기 공비. 함수 21제곱 21개잖아. 첫 번째 항 1이니까 곱하는 거면 뭐 이렇게 될 거야. 얘는 3분의 1이니까 분모 문제 3을 곱해주면 3에다가 1 빼기 3분의 2의 21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답을 골라. 어딨어? 시장. 뭐 5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느낌적인 느낌인 게 또 이 등분을 많이 하잖아? 계속 많이 하잖아? 그럼 이게 되게 커질 것 같지 않니? 막 커질 거잖아, 여기가. 막 커지잖아. 그럼 이게 거의 영어로 죽지 않을까? 3의 거듭제곱이랑 2의 지수랑 생각을 해봐. 3의 x제곱은 쫙 올라가고 2의 x제곱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3의 x제곱 훨씬 클 거 아니냐? 물어보면 되겠다. 3의 100제곱이 몇 자리 수야? 난 뭐 한 거지? 알았어. 3의 10제곱 몇 자리 수야?
로그 3은 0.4771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3의 10제곱은 몇 자리수? 5자리수. 3의 100제곱은 48자리수. 2의 10제곱은 4자리수. 2의 100제곱은 31자리수. 하여튼 3의 x제곱이 있고 2의 x제곱이 있으면 3의 x제곱이 크다고. 인정할 수 있지? 인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분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문자보다. 거의 영어로 가겠지. 이 짓을 계속하게 되면 다 합해봐야 3밖에 안 된다 뭐 이런 게. 사랑해. 그래. 뭘 다 하려고 하냐. 대충 뭐 얻어먹으면 되지. 175페이지에 26, 27, 28 세 문제 시작. 자, 놀러 갑시다. 등비율이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해봐. 3분의 1이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 3분의 2에 3의 2n제곱이 되고 플러스 k라는 걸 알 수 있어. 공비는 9였겠지. 공비의 n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가 반수 관계하면 돼. k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다음 27번 s에 n 더하기 k가 있는데 2에 요거 제곱이잖아. 2에 n 더하기 세제곱 이렇게 갔겠지. 맞아. 풀면 s의 n은 2에 n 더하기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상태가 돼. 실수하지 말고 찢자. 2의 세제곱은 8이잖아. 2의 n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형태가 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가 반수 관계하면 되거든. 이게 8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8이어야 돼. k는 8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분이요. 2분은 s의 n 더하기 1이라는 것이 10의 n제곱이 되는데 s의 n은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 보면 10의 n제곱의 개수가 1이잖아. 반수관계지? 무슨 세례 하겠겠어? 등비수를 하겠겠지? 공비는 10이 된단 말이야. 공비는 10이 되고 첫째 항은 S1인데 A1이 되거든. 1집어넣으면 이제 9잖아. A3을 구하래. 첫째 항에서 두 칸 떨어져 있는 거니까 아래 제곱을 곱하면 된다. 첫째 항은 9고요. 아래 제곱이니까 10의 제곱이 돼서 900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 여기까지가 등비수열입니다. 앞으로 좀 가볼까요? 22번 풀어보세요. 일단 AM부터 보자고. 보자. 공비 얼마니? n의 미수 2분의 1. 등비수열 맞네, 그죠?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n제곱이잖아. 공비가 2분의 1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첫 번째 항은 n 대신에 뭐 1 집어넣으면 되잖아. 1 집어넣게 되면 1이 되겠지? 이거 등비수열인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AN이 등비수열이니까 로그를 씌우면 등비수열은 맞잖아. 그럼 됐고. 근데 SN을 구해보자. SN은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1 빼기 공비 1 빼기 공비 방수제곱 첫째 항은 1이니까 뭐 곱하나 마나 이렇게 되겠지. 분모가 2분의 1이니까 분자 분모에 1을 곱해 2에다가 1 빼기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을 거야. SN이랑 AN을 더하래. 오, 개기쳤네. 2를 곱하면 2에다가 빼기 2분의 1의 n-1제곱. 다시 정리해보면 2 빼기 2의 마이너스 n 더하기 1제곱. 이게 SN일 것 같아. 근데 SN이랑 AN을 더하란다.
2에 1 빼기 n제곱 더하기 2 빼기 2에 1 빼기 n제곱 날라갔네. 이렇게. 일반항이 2라는 거지. 1가 2, 2 이렇게 시키는 거거든. 차례대로 일정한 수 1이 곱해져 있어.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 등비설이 맞다고. 여기. 귀찮다. 해봐. 해보면 될 거야.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왼쪽으로 좀 비교만 하면 돼. 그건 네가 하시고. 여기까지가 등비수열인데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수열을 할 거거든. 나 숙제 좀 내줄게. 구글링 해봐. 공식 알아오고, 공식 알아오고, 이거 알아오고, 구글링 해봐. 시그마를 못 치노? 처럼 내가 모르는 거 아닐까? 알아서 해봐. 이거 알아와. 공식을 알아올 뿐만 아니라 증명도 알아와. 아, 시그마로 쓰면 그러니? K가 1에서 1까지 이렇게. 따라해봐. 네. 알아와. 지금부터 복습하시고, 숙제는 등비절 다 푸는 거야. 오케이? 다 푸는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